안녕하세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필기를 맡은 유수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너무 이게 분량이 많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와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자격증 분명히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1과목이에요. 1과목은 모두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7장까지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장 지금부터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 오실 때 이왕이면 형광펜이라고 그러죠. 색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볼펜이라든가 줄 그을 수 있는 그런 펜 하나 준비하시면 강의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자, 1장을 보시면 소비자 상담의 개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일반 상담은 첫 번째 보시면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돼 있고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상담에서 정서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뒷부분에는 그 차이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번 보면은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협상을 뜻하기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쭉 그 글들을 따라가 보시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게 둘째 줄에 보시면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기개발,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상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생각하실 때는 일반 상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라든가 종교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입장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게 일반 상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비교예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에 의해서 중괄호 2번, 3번 뒷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묶어서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그 책 앞쪽에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비자 상담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위에 그 1번 중괄호하고 그 밑에 2, 3, 4가 그 서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소비자 상담 무엇인가 했을 때 2번에 1번 볼게요. 소비자가 일단 주체다. 대상이란 얘기죠. 일반 상담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의 기능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때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능이 가장 크다. 세 번째는 불만, 책임 소재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소비자 상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일단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상담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상담은 정서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에 소비자 상담은 여러 상담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잠재 욕구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특성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같이 그냥 혼재해서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객관적이다. 역시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건 정보 제공의 특성이라고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보 제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자, 구매 전이라고 돼 있어요. 소비자 상담은 그 시점에 따라서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의 상담이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에 우리가 그냥 상담을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왜 상담이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합리적인 계획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줄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줄에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고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다.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게끔 하는 게 구매 전의 소비자 상담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엔 구매 후가 있어요. 구매 후가 돼 있는데 구매 후의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해결이나 피해를 위한 상담이다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물건을 구매했어요. 구매했는데 우리가 쓰는 도중에 어떤 우리 의견의 그 생각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상담에 연계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구매 후 상담은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매 후에 신속하게 문제 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의 동그라미 보시면 그거는 그 소비자 상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절차
절차나 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차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선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중괄호로 상담사의 그 필요한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소비자 상담의 상담사를 이제 그 주체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떻다 건강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응대도 잘해야 된다. 보세요.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 3번에 보시면 법률 지식, 상품 지식, 처리 기법에 대한 지식,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응대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해야 된다?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충분한 자질과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라든가 문제 해결에 그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갖춘 후에 응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담사의 요건인데 아마 뒷부분에 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셔서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괄호 5번에 보시면 소비자 측면의 배경, 기업 측면의 배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측면에서 왜 상담이 필요한가,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왜 상담이 필요한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의 어떤 소비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다원화돼서 결국 이런 복잡한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든가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측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보다는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 지향이라든가 고객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고객 감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내용이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슈로 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택이라든가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소비 지향, 고객 만족, 무슨 고객 경영 이런 쪽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괄호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보시면은 상담의 필요성인데 여기는 별표 3개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주체에 따른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소비자 입장,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그 정부기관, 국가에서의 입장에서 그 소비자 상담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그 주체에 따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소비자 입장부터 보실게요. 보시면 일단 소비자는 정보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약자의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매자보다는 어때요? 지식의 입장에서도 조금 약자의 위치일 수 있고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힘들죠. 그래서 정보 지식이 부족하고 두 번째 줄에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아까 소비 환경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환경들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도 증가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소비 확대, 구매량 증가. 역시 이 소비의 확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확대 속에서 어떤 사기라든가 피해라든가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자의 위치고 그 다음에 또 정보 부족,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럴 때는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성 하면 우리가 그 문제가 불거지는 그 프로세스 순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기업에다가 우리가 접수를 한다든가 불만을 호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일단 첫 번째 줄, 그 불량에 의해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에 의해서 이런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이미지를 빨리빨리 이제 잠식시키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이미지, 기업의 좋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면 그 판매 감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 그 문제에서 대두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고쳐주고 응대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신제품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데이터를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앞단에 있는 그 제품의 정보의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고객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오히려 신규 고객을 창출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DB를 구축해서 잘 활용해라 라는 측면이에요. 네 번째, 소비자 지향적, 고객 지향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경쟁 우위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해하면 뭐 이윤 추구죠. 그래서 이익 같은 것도 오히려 창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 피해 보상 요구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올바르게 대응함으로써 어때요? 오히려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주체는 국가죠. 국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단 어때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그 줄글에 나오는 경우는 주권 확립, 뭐 이런 주권 실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맥락하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피해를 줄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로 가시면 분쟁을 예방해서 결국은 시간이나 금전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권을 실현하면서 소비자 복지를 뭐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맥락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중괄호 6번은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 각 주체에 따라서 각각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 표시하시고요. 그 밑에 그 심화학습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소비자 상담의 기능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앞에 뭐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필요 조건이라든가 대두 배경하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체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비자 단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도 소비자 단체는 그 소비자 상담에 있어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입장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단체는 어찌 보면은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비자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역시 주권 실현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거기에다가 더하시면 정보라든가 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단체에서 간단한 문제 정도는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 할 때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정부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을 게재한다든가 개선하는 방향에는 같은 역할을 하고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소비자 분쟁의 조정 역할 또는 알선 이첩 이게 이관의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사실 소비자 전문 상담의 어떤 필요성에서는 소비자가 주체이냐 아니면 기업이 주체이냐 아니면 정부가 주체이냐 아니면 단체가 주체이냐 요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담의 영역 보세요. 중괄호 8번 보시면 자, 상담의 주체에 따른 상담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에 의한 게 있고 사업자, 기업에 의한 게 있고 행정기관, 정부에 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차원에 따른 상담 했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문제 해결을 하느냐, 정보 제공을 하느냐, 교육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에는 지금 동그라미 3번이 나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구매 과정에 따른 상담이다 했을 때 구매 전에 상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구매 시에도 또 구매 후에도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풀기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구매 전에는 정보 기능,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선택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매 시는 실질적인 선택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충분한 정보라든가 판매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후 같은 경우에는 구매 후에 이제 무슨 문제라든가 불거질 수 있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상담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이제 상담사에 대한 역할이에요. 앞전에 잠깐 언급했을 때는 어떤 필요 조건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렇게 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역할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 내용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역할에서 그 키워드로 줄만 좀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에는 쭉 따라가 보시면 정보 제공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기능적으로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하고 기업이라든가 정책 반영에도 상담사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업무 내용 보시면 땡땡땡 한 3개 정도까지 불만 처리 그리고 정보 제공 교육 이런 내용도 사실은 위쪽의 상담사의 역할에 같이 넣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땡땡땡땡에서 4번째부터 좀 보시면 그 타 기관과의 업무 연락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첩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이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뭐 컴퓨터 활용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 능력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조사 감시 활동도 하고 자료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감시 활동하고 이게 중첩이 됐네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한 줄을 좀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판매 촉진이라든가 홍보 활동도 상담사가 같이 그 업무 내용으로 수행을 한다. 라고 해서 아주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상담사의 역할을 업무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해갖고 외우지 마시고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되는 내용만 정보 제공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쭉쭉쭉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 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번엔 상담사의 그 요구 능력입니다. 필요성도 있고 업무 내용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도 별표를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별표 표시해 놓으시고 상담사의 요구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능력은 아까 그냥 일반 상담도 사실 기본적인 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는 능력. 거기다가 플러스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능력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줄을 치실게요. 자, 인간적 능력에는 첫 번째 땡 인간적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두 번째 지식 얘기했죠.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해심,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능력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 뭐 인간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요구 능력 중에 인간적 능력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능력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도 좀 파악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적 능력은 역시 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법률적 지식, 뭐 이런 거 가이드로 줄 수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땡 보시면 상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담 능력이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때는 협상까지 가고 그 안에서 중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땡 가시면 핵심 원리를 이해해라 라고 돼 있죠. 상담사들이 그 상담하는 내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계속 듣고만 있으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못한다면 어때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경청해서 핵심 원리를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역시 교섭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 줄에 고객 만족 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좀 인간적 능력하고 전문적인 능력만 살짝 비교를 해서 한번 써볼 테니까 뭐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다 쓰시고 아니고 그냥 살짝 표시를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색깔펜으로 좀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인간적 능력 또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간적 능력 하면은 그대로 인간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이해심.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담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식하면 뭐 이제 우리 얘기하는 판별력 또는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전문적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지식이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상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다 추가해서 하나 더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컴퓨터 활용의 능력이라든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 측면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스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말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죠.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교섭력이라든가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는 어때요? 고객 중심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것들 그리고 이해심인데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전문 상담사는 이게 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상담사의 필요 요건하고 여기서 인간적인 능력하고 전문적인 능력까지 쭉 보시면서 같이 메모를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중괄호 보시면 소비자 상담의 원리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훑고 지나가는데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된 형태로 해서 객관식 문형에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 원리에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내담자가 이유라든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처리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연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그런 반응에 우리가 잘 주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표현하면은 그 언어적인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언어적인 측면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비언어적인 뭐 제스처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아이 컨택이라든가 이런 몸의 어떤 그런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지연된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저 제스처는 굉장히 다르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주목해라라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한테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뭐 이런 것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상담 원리예요. 그래서 상담 원리는 돼 있죠. 요 3번에다가 좀 줄을 치실게요. 상담 원리. 그래서 최종 목표하고 여기는 중간 목표 구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결과의 측면이죠. 그리고 중간 목표는 과정의 측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중간 목표를 쭉 세워놓고 최종 목표를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는데 중간 목표를 그래서 자 보세요. 먼저 중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런 중간 목표를 달성한 후에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상담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괄호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 자질하고 요구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하고 어떤 능력 요구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에서 쭉 도표로 이제 내려 썼는데요. 보시면
내용이 거의 뭐 다른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 되는 부분에만 같이 마커라든가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실게요. 자, 보시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오른쪽 소비자 상담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 표현력도 동일하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자, 관심 표현력 같은 게 일반적 상담에는 내담자에게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 정서적 측면 그 지원이 그 제일 큰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비자 상담 한번 보세요. 관심 표현력에 있어서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 관심 표현력은 다 필요하나 거기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청을 하되 자, 일반 상담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다가 경청을 하라라고 써 있고, 또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구사항,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면까지도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하느냐까지도 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밑에도 공감적 이해라든가 진실함, 인격적인 존중 다 똑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게 뭐냐면, 자,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비밀 엄수, 익명성이죠.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치료라든가 개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지켜줘야 거기에서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기술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접수하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신상 이런 것까지도 다 기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행동 습관이라든가 성격 장애, 뭐 정신적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기법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도, 뭐 시장 환경, 정보, 관리, 관련 법규, 사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자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서적인 기능하고 객관적인 기능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 보시면 상담의 미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하고 생활 양식이 변화할 것이다. 점점 더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를 통해서 개성원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 지금도 뭐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면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가 정말 많지만 불완전하고 편협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 상담이라든가 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 국제화, 고도의 기술화. 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거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서 저쪽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뭐 기준이라든가 규준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우리가 문제 해결했을 때 그걸 보상을 받거나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소비자 사항 했을 때 소비지향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적극적이고 이런 소비자상이 될 수 있고 또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뭐 미래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소비자 상담이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위에 미래 소비자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1번에 써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전문화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써 있죠. 소비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쭉 해서 개성화, 다양화 뭐 이런 측면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도 의견 경영에 반영하고 정보 제공이나 소비자 교육에 있어서도 중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소비자하고 소비시장 환경하고 연계가 돼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이유로 기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상담사의 역할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들이 좀 비교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요. 또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각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냐, 기업이냐, 정부기관이냐, 아니면 단체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그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목적에 따른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더 키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은 오늘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